자, 이것 때문에 분위기 바뀐 건가? 배터리 이제는 미국에 조달이 안 된다. 미국 하원이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해버리는, 아예 그냥 안, 그러니까 니네는 이제 IRA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FEOC로 지금 다 묶어놨는데 이 관세 폭탄도 있고 그냥 니네 법안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배제시키자 쟤네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업체를 상대로 관세에 이어서 아예 사업 금지령까지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바로 써있네요. 지금 공화당 소속, 자 보세요.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서 법안을 발의했고요. 외국 적대국 배터리 의존 탈피법이라는 법안입니다. 이거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초당적 지지를 받아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대요. 아, 발의하고 대충 끝나는 게 아니고 파퓰리즘이 아니고 지금 가능성이 높대요. 어디? CATL, BRD,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 EV, 고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배터리 조달 자체를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적혀 있잖아요. 아, 들어오질 못해. 이제 관세고 뭐고 간에 이제 조달까지 안 돼 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어제 나온 얘기 아니에요. 11일 정도에 이미 외신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미가 10일인가 11일인가 하여튼 보도가 됐던 얘기예요. 어제 다시금 한번 회자가 된 건데, 오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건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이게 사실 자료가 있었거든요. 챙겨놓은 자료가 있어서 함께 보는 건데,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최근 국토안보부가 중국에 본사를 둔 6개 업체의 배터리를 조달치 못하도록 금지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누구냐면 공화당 소속의 기메네즈 혹은 히메네즈 이렇게 부르던데, 기메네즈, 이 사람이 지금 발의를 했고요. 나머지 3명 다 공화당입니다. 6개 기업, 뭐 CATL부터 뭐 고션까지 6개 기업들인데, 이번 발의안이 단순하게 그냥 막는 거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핵심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 공동 발의안 의원 4명이 전원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은 어디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대선 후보로 있는 당이죠. 하원 국토안보교통 및 해양안보소위원회 위원장인 기메네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랑 그 다음에 국토안보위원장 마크 그린, 그리고 어거스트 플루거 의원,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공산당 선정위원회 위원장인 존 뮬레나르 의원입니다. 존 뮬레나르 잠깐만 이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4명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부 공화당이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소속이 공화당입니다. 대선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죠.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법에 준하는 IRA 등 모든 전기차 법안을 과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원 의원들이 폐지하게 될 것이고,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매력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논리가 납득이 가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쉽지 않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사고방식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측면, 이 그 법안이 갖는 두 번째 측면, 이게 안보까지 추가시켜버렸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뭐냐면은, 이게 국방부가 중국과 연계된 중국 기업으로부터 배터리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 이전 국방수권법이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여기에 설명이 돼 있어요. 미국 세금이 우리 비용이 누구냐면은 핵심 기술, 그러니까 미국 비용으로 핵심 기술을 장악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희망 촉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금 세금 가지고 왜 중국 공산당에 지금 돈 주고선 쟤네들이 팔아먹을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건 안보에도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의한 히메네스 의원은, 우리는 지정학적 최대 경쟁자에게 중요한 공급망에 대한 지배권을 양도할 수 없다. 경제적 또는 안보적 취약성을 악용할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도입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즉 적대적 대외국가 중국의 배터리로부터 분리시키는 법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보까지 지금 걸고 넘어졌다고요. 그리고 고션, 뭐 굉장히 또 유명해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션,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미시간주 그린 차터 타운십에 약 3조 3,1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 지역구의 의원이 누구예요? 뮬레나르. 아까 이거 이제 공동 발의한 의원 중에 하나가 뮬레나르인데, 비판의 목소리를 이미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법안 발의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막 얘기하잖아요. 이 공장 지어지면은 안 될 걸, 어쩔 수 없을 걸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초당적 지지를 받아갖고 통과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고션이 이거 하려고 미국은 로비스트가 직업이에요. 합법입니다. 로비하는 것 자체가 합법이에요. 16억 5천만 원의 로비 활동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만 했겠어요? 엄청나게 했겠죠. 그리고 CATL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EV에 그러니까 전기차에다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소유자에 대한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하드웨어 침투를 통해서 차량 비활성화하고 그래가지고 정보 빼내고 미국의 국익에 안보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선 안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CATL을 못 박아 버립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 의원 4명이서 지금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럼 이게 갖는 의미가 단순하게 끝날 부분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이 법안 발의 이전에 미국 정부는 뭐예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 7.5에서 25까지 인상했어요. 이게 전기차용 배터리는 이제 올해고요. 그 다음에 ESS용 그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입니다. 이거는 ESS 쪽은 중국이 워낙에 강하게 잡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우리 기업들이 ESS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ESS 시장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뇌피셜을 굴려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그럼 뭐예요? CATL, 고션하이테크 이런 중국산 제품 수입 금지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다방면에서 중국 배터리 전기차를 이렇게 때려버리고 있는 건데, 아예 이번에는 조달을 못하게 해버리는, 그냥 수입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게 초당적 지지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어때요? 우리 기업도 같이 여기에 물려가지고 야, 한국도 너무 많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배터리 3사는 북미 지역의 생산 기설을 잘 구축하고 있고, 미국이 우리나라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에다가 좀 공장 지어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도 주고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그러는 건데, 그걸 착실히 하고 있는 제일 그 큰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RA 주고 AMPC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 혜택을 받으면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가격을 낮추니까 소비자들은 땡큐 하면서 더 싼 가격에 경험을 해볼 수 있고, 경험이 쌓이면 이제 이게 실증화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캐즘 시기가 빨리 더 없어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IRA 혜택 받는 지금 차량도 대수도 이제 늘어나잖아요. 하반기 되면은 점점점 차종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뭐 이거 일일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 SDI는 미시간에다가 뭐 얼티엄 1, 2 공장 가동하고 있고, 애리조나에다가 얼티엄 3 공장, 현대차 그리고 홈드와 스텔란티스하고 합작 공장 가동하려고 그러고 있고, SDI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K온도 조지아주에다가 하고 있고, 블루오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마어마하게 배터리 3사들이 짓고 있고, 소재 업체들도 여기 이제 나가가지고 장비 업체들도 미국 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왜? IRA 혜택을 받아야지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그렇게 돼야지 현지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지금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대체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은 한국이 채워줄 수 있으니까 중국을 이렇게 때려도 규제를 하고 아예 배제를 시켜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믿을 만한 국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공급처가 있으니까 중국 때려도 괜찮다고 지금 느끼고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유럽도 어때요? 반보조금 지금 조사 잠정 결론 토대로 해갖고 최대 38.1인데 여기에 이제 상계관세예요. 이거는 상계관세고 48.1이에요. 여기다 10을 붙이면 원래 10% 관세가 붙으니까 최대 41.1%가 붙는 거고, 여기다가 뭐야? 비아디, 지리, 상하이 자동차 이런 애들이 지금 막 추가 관세율을 별도 적용한다. 그래갖고 협조에 잘 응하면은 21%포인트, 그래서 최대 31.1%,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48.1인데 뭐 상하이 자동차나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48.1 맞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 쪽으로 나가는 것들도 21% 추가 관세 적용되고, 여기서 만들어 갖고 미국 가게 되면은 뭐예요? 유럽이 아니라 미국 가게 되면은 IRA 혜택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7월 4일부터 유럽도 이제 상계 관세율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되겠지만요. 결국 뭐예요? 미국도 유럽도 중국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아예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가속화가 되고 있고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북미나 유럽 시장이 이 빅마켓이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그거는 원래 갑자기 이쯤 되니까 원래 점유율이 낮았던 곳이어서 이익은 없어요.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거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런 건 모두 다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좀 사안들을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쯤 되면 반사 이익인 건 반사 이익이라고 하고 좋은 건 좋다고 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건은 아예 이제 퇴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